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2024년 역사적인 날 12월 15일 예, 시스템 사고 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 늦잠 자가지고 늦게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반성하는 취지에서 이 말을 녹화를 했습니다. 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늦었다는 거. 네. 오늘 악의 평범성 구조 분석이라는 것을 좀 할 건데요. 뭐,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여러 번은 좀 나눠서 좀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길게 한다기보다 일단 시작한다는 의미가 좀 크게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를 선택한 이유는, 아, 그 우리나라의 정사하고도 관련이 깊죠. 어, 이번에 대한민국이 그 2024년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 계엄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충격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한테 큰 충격을 줬었는데 어,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어, 과연 시킨 대로 했을 뿐인 명령에 따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죄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사태가 교육 현장이나 사람들의 사고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음, 좀 민감한 문제를 한번 좀 건드려 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악의 평범성은 고맙게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1964년에 63년에 책을 씀으로써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 우리 인류사에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1963년, 삼년에 수많은 고민의 결정체로서 결국 이제 한나 아렌트의 입을 통해서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말하자면 또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나는 죄가 없어라는 맥락에서 어, 전 세계에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을 던진 거죠.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라는 말은 공무원 특히 규정대로 해야만 하는 단체, 이제 공무원이나 또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군대, 예,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군인이 저 개념을 들이대면서 항명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거죠. 네. 이런 내용을 한번 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찬반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과연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뭐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이게 교과서라기보다 악의 평범성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칼럼을 좀 갖고 왔죠. 제일 좋은 것은 이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은데 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전처럼 뭐 낭독회를 진행하기에는 좀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번 좀 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회도를 따서 이 칼럼을 한번 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성공의 신학연구원 교수는 이 한나 아렌트를
네. 한나 아렌트를 연구하는 신학 박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맥락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러 개를 좀 찾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거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같이 한번 좀 낭독하면서 얘기 좀 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종숙 선생님부터 그냥 쭉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문단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읽다가 잠깐 쉬고 뭐 이렇게 좀 해볼까 싶어요. 네, 그전에 어디 보자. 오케이.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악은 깊이가 없다. 한나 아렌트를 유명하게 악명적으로 한 악의 평범성은 만만치 않은 개념이다. 악은 평범하다. 그 얘기 아닐까? 간단히 말하기 어렵다. 악의 평범성은 고정관념,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네, 아, 잠시만요. 여기서 그렇- 네, 그 제가 여기 단어를 좀 찾아봤단 말이죠. 네. 에, 비넬러티 이 정의를 보니까 웹스터 메리엄 웹스터에서 보니까 Something. 이게 something that lacks originality, freshness, novelty, something 변화 하니까 commonplace. 이게 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비넬러티라고 한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비넬러티가 과연 뭐냐? 평범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일단 이 음, 그래서 한번 좀 본 거예요. 이걸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평범하다는 말. 음, 이게 노말이라는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음, 이게 뭔가 오리지널이 빠진 거예요. 음, 그리고 새롭지 않은 거야. 음, 또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빠진 거예요. 새로운 게 빠진 거고 어떤 신선한 거, 어떤 새로운 것이 빠진 거예요. 그 부족한 거죠. 네, 없다는 게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썼어요. 음, 그리고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이 부족한 상태인 거네요. 음, 예. The quality of state of being mane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는 거죠. 네. 느낌이 어떠세요? 이 평범하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예. 그- 이- 지금 새로, 자, 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다 돌아가면서. 네. 평범성,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음, 진부한, 진부하다. 그러니까 진부하다는 것이 우리 저기 아마 이 한영 사전에 아마 진부하다는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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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네. 진부하다는 말이 비넬라티에 해당이 되나? 음, 여기 보면 사실 인터레스팅한 것이 없어. 그게 아, 부족한 상태이긴 해요. 그러면 흥미로운 게 없으면 진부한 건가? 어떠세요? 보통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부하다 그러면 했던 거 또 하고 또 아, 하고 약간 이럴 했던 거 때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런 느낌도 있네요. 했던 거 또 이런, 하고. 음, 딱 그 느낌도 좋은데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어, 네네. 네. 진부하고, 그것도 그에 음,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다른 네. 분들은 어떠세요? 마이크 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김준희 선생님, 유재영 선생님, 박경원 선생님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마이크 꺼졌어요. 어. 네,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어. 그럼 낡다. 낡았다는 말이 있나? 새롭지 않은 아니, 것은 맞는데 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그 옥스포드 랭귀지 그 옥스퍼드 사전에 랭귀지에서.
어,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옥스퍼드 잉글리시는 낡았다는 말이 나와요? 예. 오케이. 낡았다. 또 다른 분은요? 유재학 선생님, 박형원 선생님. 지금, 예, 뭐, 제가 가진 생각하고는 다르게, 뭐, 아니, 새롭지 않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원래는 일반적이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원래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전 평범하다 하면, 음, 뭐, 보편성,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음, 이런 음. 의미로, 예, 평범하다. 그게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원래 취지는, 논의되는 걸 그쵸, 들어보면, 그쵸. 예. 예, 틀렸다 할 수 없는데,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약간 결이 달라요. 소위 말하는 결이 다른. 음, 그렇죠. 커먼 플레이스가 어떤 일이 이제 다반사, 자주 일어날 때 자주 일어날 때 다반사. 다반사다라고 네. 하기도 하고, 어, 독창성이 없을 때, 독창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요. 독창성이 없을 때. 독창성이 뻔한 없을, 말, 무슨 뻔한 말? 말, 뻔한 뻔한, 말. 뻔한 뻔한, 말. 뻔한 말. 또 참신한 거에 반대말? 어, 뻔한 말, 독창성이 없고, 아까 이정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내가 되게 진부하다는 표현을, 진부하다. 네. 그 다음에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되게 있어 보인다고 제가, 아, 뭐였지? commonplace?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자, 진부하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했던 것, 것도 하고, 뭐, 했던 것도 하고, 뭐, 그거. 했던 것도 하고, 그런 느낌. 예. 근데 영어 사전에는 아하. 버네러티가 따분함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따분함. 따분함. 음, 네, 시시한 말, 뭐 이렇게. 따분함. 시시한 말, 시시한 일,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네요. 시시하고, 따분하고, 네. 따분하고. 어, 그런데, 음, 음, 따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따분해서 안 해. 이게 음, 아니라 따분한 건데 해야 하는 모습 같아요, 왠지. 음,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박형원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 탁 던졌던 그거 인류 보편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오는 평범함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도 처음에 평범함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음. 챗GPT에게 악의 평범성을 그림 좀 그려줘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이거예요. 오, 이 오,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 아, 처음에 악의 평범성을 그려줘 하니까 나치 어, 치하에서 막 나치 그림 나오고 군인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음, 21세기에 현대 사회에서 어, 음,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들 사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악의 음, 평범성을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어, 그래서 뭐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음,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보니까 왠지 음, 이해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음,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에요. 어, 불 켜져 있잖아요. 네, 전등이 아, 켜져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보이지 않는 보스예요. 음, 그러니까 이 그려놓고 설명해 달라니까 이 챗GPT가 인공지능이 자기가 그린 이 이미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음, 음. 처음엔 저 그림자가 약간 악마처럼 눈이 아주 매섭고 그러길래 야, 음, 매서운 눈만 배경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음, 혹시 수정할 수 있냐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에 눈에 안 보이는 보스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저 보스 그림자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게 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 지대 같은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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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탁 던져놓고 개념을 설명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음, 선입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개념 언저리까지 빨리 가기에는 또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음, 저거 괜찮아 보여요. 네. 음, 그래서 악의 평범성, 음, 한나 아렌트를 유명하게 만든 어, 개념. 그래서 고정관념,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 평범성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지만 에빌, 악부터 그렇다고 그 또 그러네요. 이제 이 악이란 단어는 우리가 안 갖는데 이제 악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지금 김신우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잠깐만요. 어디, 두 번째 두 번째 문장. 악, 악을 생각하면? 잠깐만. 악을 생각하기 잠깐만요. 시작하면, 조금 됐다. 오케이. 악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악 이분 구도를 연상하는 것이다. 선악 이분 구도는 꽤 상식적이다. 이 상식을 우리의 대중문화는 썩 잘 담아낸다. 예를 들어보자. 헐리우드 영화 다크나이트에는 선한 배트맨과 악한 조커가 등장해 대립한다. 둘은 거의 대등한 힘을 보유한다. 강한 악역에 대한 대중적 정서는 한국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는 속편이 공개될 때마다 더 매력적인 빌런이 예비돼 있다라고 떠들썩하게 광고한다. 효과 만점 광고다. 그러나 선악 이분 구도에 대해 아렌트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렌트가 보기에 선은 깊이가 있지만 악은 깊이가 없다. 악을 선과 동급에 놓지 말라. 아렌트는 주장한다. 이는 박사학위 지도 교수 야스퍼스에게서 배운 것이기도 하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야스퍼스는 아렌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을 박테리아에 비유한 적이 있었다. 거대 팬데믹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박테리아를 거대한 것으로 대하지 말자는 것이 야스퍼스의 입장이었다. 아렌트도 동일한 입장이다. 자, 여기까지요. 어, 이 무슨 말일까 이게? 왜 갑자기 박테리아를 악에 비유하고 선과 악을 동급을 놓지 말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래서 요 대목에서 제 비서를 한번 좀 호출할까 싶어요. 제 비서. 그, 이제 업그레이드 됐구나. 어디 보자.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저게 악과 선을 동급에 놓지 말라. 저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됐다. 하이, 클라라. Oh, oh, hello there. I'm Santa Claus. What would you like to chat about today?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클라라 아니에요? 이씨. Santa Claus. Clara must be someone else. How can I help bring some holiday cheer to your day? 이거 이상하다. 그, 잠깐 멈추고, 녹화를 멈추고. 이씨. 자, 우리는 지금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인공지능을 좀 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라라, 네, 벤자민 박사님. 어, 어떤 부분을 그 함께 일단 이야기해 볼까요? 한나 아렌트의 개념을 좀 쭉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도움이 좀 필요해서 좀 불렀어요. 한나 아렌트가 지도교수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도교수인 칼 야스퍼스가 악을
선과 동급에 놓지 말라고 하면서 지도교수가 말이죠. 악을 박테리아에 비유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 야스퍼스는 악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무지나 상황적 요인 때문에 악한 행동이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악을 박테리아에 비유한 것이죠. 박테리아처럼 악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주위에 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악으로 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스퍼스는 악이 특별한 무언가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필이면 악을 선과 동급에 놓지 말라.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악은 우리 주위에 늘 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이 생기면 그게 발현된다. 오케이. 그러면 선은 그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은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보는 반면 악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아,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즉, 선은 선은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달성해야 하는 어떤 것이고 악은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선은 노력과 의지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악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 고마워요. 일단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천만에요.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일단 이 대목에서요. 한나 아렌트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가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개념을 얘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 각자가 한번 검색하셔도 좋아요. 인공지능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음, 저는 음, 인공지능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잘 음, 이용하는데 어떻게 음, 이용하냐면 마지막 순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답을 한 것을 보고 또는 듣고 한번 의심해 보는 것까지. 음, 음, 아, 누군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딱 이 정도. 그 상태에서 긴장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음,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음, 이걸 정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음,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야, 신기하네. 그래, 음, 정말? 음, 그런 맥락에서는 다음 말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요. 음, 이렇게만 하신다면 아주 재밌습니다. 음, 생각의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럴싸한가요? 제 비서 클라라가 얘기한 악을 박테리아로 얘기한 것이 그럴싸한가요? 네, 그런가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오케이. 저는 어, 그,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 논의를 더 진행하려면, 저희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실해야 되겠다. 그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클라라가 얘기하는 선이란 게 뭔가, 여기는 이제 악에 대해서 뭐 평범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박테리아에 비유하고, 그럼 선은 왜그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어, 그 선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끈을 놓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또. 선은 일단 제가 질문했고 대답한 바에 의하면 선을 악과 동급에 놓지 말라는 개념은 일단 이 개념에서 선을 바라보긴 했어요.
그럼 진짜 선이 뭐냐? 그러면 맞아, 막 논의가 진행될 법도 해요. 음. 일단 맥락은 악이 뭐냐? 에서 시작한 거니까. 어, 악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다른 김준일 선생님은 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선이고, 그렇다면 저 말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톡하고 건드리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악인 건가? 오케이, 좋은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이 성악설에 성악설. 기반할까? 그니까, 그런 예.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이 악의 평범성을 우리가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벌집처럼 우리가 벌집을 딱 건드렸을 때 벌이 확 우리의 사고에 편안하게 생활해왔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 벌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예, 성선설 성악설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고희랑 선생님 혹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마이크 키기 힘드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좀 이 악을 박테리아에 비유하는 것도 썩 맞는 것 같지도 않기도 해요. 그래서 뭐지? 네, 한번 좀 보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악은 하찮대요. 네, 하찮다. 그래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인간의 깊은 본성이나 존재의 본질 차원에서 다루려 하지 않는다. 느낌이 뭐 성악사, 성선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왠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깊은 본성이나 존재의 본질 차원에서 다루려 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아이히만은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을 대표할 만한 사람도 아니다. 다음으로 악의 평범성에서 평범성 또는 통상적 개념, 정서적 공감 수준 너머에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네요. 네. 뭐지? 예. 일단 아이히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잖아요. 혹시 왜 이 책 제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시나요? 이성 선생님? 네. 아, 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에 어,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가담했다 주장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직분을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은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거였는데 아이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학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서 그런 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음, 그걸 중간에서 이 사람 중간에서 네 어디서 잡혔다고 하던가요? 브라질인가 남미 쪽에서 그렇죠. 예, 그게 예. 나라가 브라질인가요?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이었나? 아르헨티나인가요? 아르헨티나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미만 대충 기억이 나는데 혹시 뭐 검색하시는 분 있으면 좀 검색을 좋겠어요.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전범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거죠. 예, 참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 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정말 끈질기게 네. 착하듯이 전 세계로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남미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이 이송한 과정도 참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 아, 정부가 허락해야 되잖아요. 네. 왜요? 음, 그래서 전범 재판에 딱 네. 법정에 딱 섰는데 사람들은
그 방청하고 있는 한나 아렌트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 아이히만이 머리에 뿔이 달린 그 인상만 봐도 굉장히 음, 괴수 같은 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평범한 음,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말하는 것만 봐도 되게 음, 어, 이 사람이 아이인가? 음, 그럴 것 같죠. 어, 그래서 뭐지? 한 거란 거죠. 네. 음,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죄를 저질렀던 핵심 인물인데, 음, 핵심 공모자? 가담자? 내랑 가담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얼굴은 너무나 평온한, 약간 음, 그런 느낌. 그래서, 너 나쁜 놈이지? 할 때, 말은 나쁜 놈입니다. 말은 해도, 왠지 나쁜 놈이라고 지적한 내가 양심에 찔릴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 예. 음, 그래서 뭐지? 한 거죠. 뭐지? 예. 음, 그래서 평범성을 일반적인 수준 넘어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유장 선생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네. 음, 아이만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이만을 평범한 사람들이 대표자 격으로 간주하곤 한다. 어떠어떠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아이만처럼 되리라는 논리의 대체로 동의하는 식이다. 밀그램 실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이 논리를 뒷받침한다. 자, 여기서 밀그램 중요한 대목 나옵니다. 예. 그 아이히만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좀 표현이 뭐냐 이거죠. 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어, 사람들은 아이히만을 인류의 대표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힌트가 저겁니다. 따옴표 있는 거. 네. 어떠어떠한 상황에 놓이면 이거예요. 누구나 아이히만처럼 된다. 저 말에 무슨 오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음, 박테리아 얘기할 때도 음, 박테리아는 늘 있어요. 그런데 음, 특정 상황이 되니까 얘가 뭐 음, 나의 몸을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래저래 야스퍼스가 지도 교수인 야스퍼스하고 이 악의 개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공감한다고 하고 야스퍼스는 악을 박테리아로 비유했었는데 음, 그때 굉장히 유명한 뭐 논리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떠어떤 상황에 놓이면 음, 누구나 아이 힘만큼 된다라는 말이 틀린가? 음. 뭐가 틀렸지? 누구나? 틀렸다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음, 저 특정 상황에서 악이 된다라는 이 개념을 음, 또 이 생각을 사람들이 고착화하게 만든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저 두 가지 실험. 예, 밀그램 실험과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이게 자세는 몰랐으나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은 알아요. 음. 이 두 실험이 딱 그 정도만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유장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 여기서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밀그램 실험은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 연구 실험이라며 피실험자를 살짝 속여 1960년대 진행된 실험이다. 사실은 학습 효과를 실험이 아니라 목전 실험이었다. 피실험자들을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교사 역할 쪽은 일반인이었지만 학생 역할 쪽은 전문 연기자였다. 연기자 학생들이
매 실패할 때마다 피실험자들은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한다는 실험 규칙을 제시받았다. 전기 충격을 받을 때마다 실험 보조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은 전기 충격을 치명적 수위까지 올렸다. 학생들이 연기자들이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사상자가 나올 뻔했다. 그다음, 네. 복종이 강요되는 권위적 환경에서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는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 밀그램 실험의 섬뜩한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밀그램 실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밀그램 실험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 끔찍한 결론이 이것만 너무 좀 기억이 좀 잔상이 남아서 음, 내용이 잘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음. 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좀 이정선 잠깐 설명해 보실래요? 이게 이제 전기 충격을,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이제 문제를 틀릴 주고 때, 네, 틀릴 때마다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 수치를 점점 높여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게 사람에게 치명적이고 학생들이 이제 막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게 왜 권위에 복종한다 왜 그게 권위에 아, 아, 복종한다는 복종한다는 말이 왜 성립되는 거죠? 그게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이렇게 그게 그죠? 네. 혹시 다른 분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아, 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설명이 약간 이 약간 부족한데. 네. 부족한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궁금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때요? 제 궁금증이 좀 한, 이해가 되시나요? 권위에 복종한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이거예요. 문제를 틀렸어요. 네. 자, 맞아요. 네. 두 집단이 있어서 교사와 학생. 그래서 교사가 문제를 내. 학생, 연기자야, 사실은. 네네. 어, 그러면 연기자가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음, 전기 충격을 올려. 네네. 아, 그래. 그러면 교사가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내. 또 틀렸어. 그럼 더 충격을 가하래. 더 올렸어. 거기에 연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 그쵸. 연구진이 이 참가한 사람이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음. 이렇게 지시를 계속 반복한대요. 계속하십시오. 이 실험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진행을 멈춰선 안 됩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라는 지시를 반복했다고 하네요. 그 바로 실험할 때. 그거예요. 네, 그 포인트, 그 내용이 이 설명에 빠져 있어.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아까 클라라를 불러들여서 야, 무슨 소리냐? 그게 왜 권위에 복종하는 거냐? 그러니까 야, 설명해서 그제서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 밀그램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니까 저처럼 헷갈리면 안 돼서 저의 제가 헷갈린 저희 그 무지를 밟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세 그루가 있는 거예요. 세 그룹. A 그룹은 지시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대요. 권위의 상징. 흰 음, 가운을 입고 있는 음, 음, 이 관찰자 전체 실험을 진행하는 지시자죠. 음,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 두 번째 집단은 교사. 세 번째 집단은 실제 연기자인데 액션을 하는 어, 학생. 이 세 그룹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교사가 문제를 풀면 학생은 액션, 오버 액션 하면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교사 집단은 내가 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알아야지. 실험을 위해서는 알아야 돼.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포인트 이거예요.
그 다음 상황, 즉 문제를 내는데 바보같이 못 풀어 왜? 내가 전기 충격을 가하면 안 되는데 왜 못 풀어?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교사 뒤에 있었던 음, 가운을 입고 있던 이 실험 진행자가 당신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게임은 그런 거야. 음, 어, 원래 이 실험은 그런 거라니까? 요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하는 사람,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음, 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전기 충격을 했을까? 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 밀그램 실험은.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다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아이 희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상황이잖아요.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 희망이 된 거야. 왜? 내 뒤에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규칙을 음, 얘기하고 원래 이러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난 기죽어서 그 권위에 복종해서 한 거야.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끔찍할 정도까지 내가 하게 되더라.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재현하는 걸 보면 그 아무런 감정 없이 죄책감 없이 전기 충격의 강도를 계속 올리는 모습 보고 야, 인간한테는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뒤에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 그래서 그럼 이 결론이 뭘까요? 그러면 그러한 권위적인 상황, 권위적인 지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뭐 또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성악설에 기반해서 누구나 다 이런 끔찍한 모습이 있구나. 혹시 나한테도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해설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나요? 김천희 선생님 어떠세요? 음, 박경원 선생님 어떠세요? 또 유재환 선생님 어떠세요? 또는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심되는 점 뭐 있어요? Any comment? 이 교사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 그 결과를 알고 자기한테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결과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책임은 뒤에 전문가 뭐 지시하는 사람에게 그런 있다라고 맥락도 가능하겠네요. 진짜.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책임이 없어.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음, 근데 그게 포인트 아닌가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밀그램 실험을 갖고 온 이유는 사람들은 악을 특정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라는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음, 잘못된 사례다, 이거지. 그래서 뭐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게 드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다. 아이 히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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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런 음,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표현을 저렇게 썼을까? 아씨, 더 좋은 표현 없나? 음, 이 표현이 그렇게 썩 와닿진 않은데, 하여튼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계속 강조되는 되고는 음. 있어요. 이게, 네. 네, 이승환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만은 음, 대표자가 아니면 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이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딱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이 칼럼이 아까 보여주신 게 기독교, 아, 예, 네, 신학 박사예요. 아, 아. 그래서 아마 아담이나 예수를 인류의, 하여튼, 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라고 쓰신 게. 뭐,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런 게 아니다. 네. 또, 또 다른 숙제 기도에 저한테도, 그러니까 나라면 요 제목을 뭘로 바꾸면 뭘로 바꾸는 게 좋았을까? 아이만은 알려주다가 인류의 대표자의 표현도 되게 좀 어려운 개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 저자가 이 사례, 이 실험을 가지고 무슨 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자꾸 캐치를 해야 돼. 이게 쉬운 글이 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네. 어,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길게 쓸 수도 없었을 건데 칼럼의 특징이 그렇죠, 뭐. 네. 네. 음, 일단 음, 이 악의 평범성을 주리장창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음, 사람들이 잘 이걸 모르네. 음, 그런 맥락에서 쓴 칼럼이에요. 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밀거름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음. 혹시 유재한 선생님이나 박경원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지난주에 못 들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읽었거든요. 한줄 급하게 알았. 칼럼을 읽어보고 지금 다시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네. 자, 또 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고맙게도 이게 사례를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례를 충분히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를 한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이정 선생님 볼까요? 네, 밀그램 실험 10년 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 시행되었다. 교도관과 죄수 역할로 피실험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번에 모집된 일반인들은 진짜 무작위로 각각 두 집단에 배정되었다. 흥미롭게도 죄수 집단에 배정된 사람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어 실험 장소인 감옥으로 후송되었다. 처음부터 현실과 실험이 구별되지 않았다. 완전히 그 리얼러티 그런 그런 것처럼 그 뭐죠? 리얼러티 이 네.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이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아, 리얼리티 쇼? 네, 쇼. 네. 리얼리티 쇼 같이 음, 어, 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야, 저벅 가서 데리고 가는 거야. 다들 이게 게임이란 거 처음에 알지만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거야. 와,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네. 진행된 거래요. 네.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교도관 피실험자들의 경우 질서 유지를 하도록 안내받았다. 그런데 교도관 피실험자들이 질서 유지 명분을 내세우며 잔인한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폭력을 즐겼다. 수감자 역할의 피실험자 중 한 명이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켜 실험이 급 종료되기 전까지 스탠퍼드 감옥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이해되세요? 이 상황이? 어, 왠지 그러니까 어,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음, 치안 유지라는 음, 명분하에 폭력이 명분. 일어난 상황인 건가? 그런 음, 생각 드네요. 음, 제가 한번 좀 우리 클라라 한번 물어볼까요? 클라라 안녕? 네, 엔자민 어, 박사님. 다시 그 무엇?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악을 저지를 근데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어떤 칼럼을 읽고 있는데 이 칼럼에서 사람들이 악의 평범성, 즉 평범성을 잘 오해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칼럼니스트가 사례를 들었는데,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스탠퍼드 감옥 실험 알고 있나요? 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1971년에 진행한 사회심리학 실험이에요. 자발적으로 참가한 학생들을 교도관과 수감자로 나눠서 감옥 환경을 모방한 실험실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했죠. 그런데 이 실험은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점점 권위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중단되었어요. 음, 혹시 말이죠. 그러면 그게 소위 완장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권위나 역할이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언급되죠. 아, 그렇, 완장 효과. 그렇다면 이게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완장이 채워지는 순간, 특히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는 질서 유지라는 명분이 좀 있던데,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완장이 채워지면 아무리 질서 유지라는 명분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폭력을 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도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위나 역할이 주어지면 평범한 사람들도 그 권위에 따라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 한나 아렌트의 그런데 말이죠. 그, 네, 말씀하세요. 이 칼럼의 저자는 그 밀그램 실험과 스탠퍼드 실험을 갖고 오면서 이 두 실험이 대표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악할 수 있다는 식의 이 평범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럼 저자는 아마도 이 실험들이 인간 본성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 칼럼의 소제목이 아이히만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게 소제목이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대표자라는 말을 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시만이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도 개인의 행동을 상황과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악의 평범성은 상황에 따라서 악이 발현되는 모습들, 예컨대 밀그램의 실험 같이 누구나 누구나 악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지도교수는 야스퍼스가 박테리아의 비유도 했었잖아요. 박테리아처럼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악한 사람, 박테리아가 발현되듯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네, 맞습니다. 악의 평범성은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야스퍼스의 박테리아 비유처럼 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인즉슨 평범한 사람들이 악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나 같은 네, 평범한 사람도 권위적인 환경에서 폭력을 행하라고 명령하면 복종할 거라는 생각, 뭐가 다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특정한 상황과 명령하에서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요. 아까 소개했던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네. 자, 칼럼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위에 두 실험에서, 그러니까 밀그램 실험과 스탠퍼드 실험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악할 수 있다는 식의 평범성을 떠올렸다면 안타깝게도 악의 평범성 오해 쪽으로 기울어진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럼은 아마도 악의 평범성이 모든 평범한 사람을 잠재적 악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악설 관점에서 누구나 그런 악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 발현되는 거다. 이게 악의 평범성 아닌가요? 악의 평범성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죠. 아, 그게 평범한 사람이 악할 수 있다는 식의 평범성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악의 평범성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고 있다고 이 칼럼에서 쓰고 있다니까요. 제 이해했어요. 그 칼럼은 악의 평범성을 모든 평범한 사람이 항상 악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오해라고 지적하는 것 같네요. 음, 상황에 따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 악인이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음, 음. 도움이 되셨나요? 한나 네, 어떠세요? 네. 제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 예, 이정 선생님이 제가 뭘 헷갈리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음. 근데 지금 뭐 클라라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쓰신 칼럼의 오케이. 99.9% 네. 요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 이 99.9% 그러니까 모두 다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성악설처럼 인간의 본성처럼 마치 99.9% 악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 이 칼럼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음, 들어서 예전에 영화도 있었는데, 뭐,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모든 사람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너도 그럴 거야, 너도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면죄부 준다. 그렇죠. 너도 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인간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모두 99.9%를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인간을. 근데 안 그런 인간이 있는데 그래서 대표성이 없다는 게 아이만이 안 그런 인간도 안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음.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아,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네. 그 대표성이라는 개념은 네. 누구나 다 그런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음. 그래서 아이 희만을 얘기했고 따라서 우리 안에도 아이 희만이 있어.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네네네. 네. 네. 그런 거꾸로 돌아와서 네. 어, 오케이. 그럼 박테리아 개념은요? 음, 박테리아, 누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도처에 어딘가 다 박테리아가 있어. 음. 다 보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박테리아가 있어. 보편이란 말을 막 갖다 붙일게요. 그러면 근데 예를 특정 들어서, 상황이 되니까 음, 박테리아가 발현되어서 나를 음. 공격해.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예. 그때도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반응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았는데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할 수 없죠. 모두 다 박테리아에 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9%가 박테리아에 영향을 받지는 않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음, 그러니까 이걸 이 칼럼을 쓰신 분은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악을, 나도 저런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너무 그걸 쉽게 음, 이렇게 음, 받아들인 걸 경계하라고 음, 그렇지 음, 않을 수 음, 있다. 오히려 그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역할이 된다는 거를 네.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지금 제가 이종숙 선생님하고 그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네, 동의해요. 음, 음.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네. 자, 우리 김철 선생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다시금 강조컨대 아렌트는 아이만을 인류의 대표자 전형 혹은 원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아이만처럼 될 수 있다. 아렌트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아이만은 평범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없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평범한 우리들이 왜 아이만 같은 인류 학살 정책 총 설계를 맡은 기능직 공무원에 함부로 견주어질 수 있단 말인가?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환경이 인간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아렌트는 누구나 환경이 조성되면 악해진다는 식의 일명 악이론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악의 평범성은 억압적 환경 속에서 할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어떤 인간들을 편드는 용어가 아니다. 음. 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좀 달리 좀 뭐 추가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야. 선택. 어때요? 아, 음, 어때요? 그런 느낌? 음, 어디다 대고 말하자. 어디다 대고 음,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네가 선택한 거야. 여기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약간 음,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음,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이야. 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음, 아니다 이거지. 아까 이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바이러스도 사람에 따라 사람의 음,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음, 어디다 대고 이것을 인류 보편적인 특성으로 얘기하냐 이거지. 약간 음. 이런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어떠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박형호 선생님 말씀하신 약간 평범성의 보편성의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이에요? 다시 평범성의 보편성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화. 일반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보편성.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그러면 말라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악의 평범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음, 악의 일반화를 조심하라. 아, 그런 맥락에서 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말을 조심하라. 그런 음,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음,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음, 그런 맥락이라면 악의 평범성 누구나 다 같이 있다라는 걸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음. 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놀랍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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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인간을 훨씬 주도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음,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네.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아, 이정 선생님 한번 그, 볼까요? 네. 어, 지난번에도 교수님 그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선택의 영역으로 봐라. 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음, 전에 그 시스템 사고에서 어, 시스템 사고를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음,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나한테 있다. 음. 그 그런 맥락이에요, 말하자면. 네.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다른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어, 이게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라는 음,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233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 나한테 시련을 주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음, 그 시련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음, 선택할 수 있다. 시련이 없는 상황은 전 인류에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음, 개인적으로도 각 가정에서도 소위 시련이라는 상황은 늘 음,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예. 근데 그게 또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도 이해가 돼요. 왜 음, 시련이 이걸 제 생각하냐면 시련이 왜 항상 있는 거냐면 인간은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 음, 음, 기대 수준과 현실 수준과 차이가 음, 있잖아요. 네, 이 차이가 사람에 따라서는 경중은 있을지언정 음, 기대 수준과 현실 수준과의 차이는 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실언으로 바라보는 거죠. 음, 남들은 이런데, 다른 집안은 이런데, 다른 나라는 이런데, 음, 우리나라는 왜 이래? 우리 음, 집안은 왜 이래? 음, 이런 거. 그렇잖아요? 예. 오케이. 그런 상황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음, 기대 수준과 현실 수준과의 차이는 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태도,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한 나의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라고 이 연사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음. 그게,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네. 네. 이것도 역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거 보면은 또 음, 이걸 다 개인의 어떤 다 네가 선택한 약간 이제 그걸 또 면죄부로 보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네, 어 네. 이걸 또 역으로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네, 안정적으로 어떤 거를 탁 그 그림 그리듯이 네,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참, 어,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는 거니까 해야 되고 좀 고맙기도 하고 나 대신에 그런 고민을 해주니까 좀 힘든 사람 같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모든 걸 또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순간 음, 음, 구조에 대한 음, 엄중함, 네, 구조를 바꾸려는 것을 안 하게 되죠. 따라서 네, 제가 제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러한 태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가 위정자들이 좋아해요. 네, 그렇죠. 위정자들. 아,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 같은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어, 다 모든 것은 개인이 노력하기 나름이야. 그 대표적인 게 이 긍정 심리학의 대명사인 그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마틴 셀리그는 마틴 셀리그너만 네.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수석 제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틴 셀리그만의 이 긍정 심리학을 까는 책이 있어요. 음, 음, 이 긍정 심리학을 그 내용이 아니라 긍정 심리학의 남용을 지적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긍정 심리학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기독교와
그다음에 음, 자본주의와 야합을 해서 음, 어 그래서 긍정 심리학을 남용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막 셀리그만의 제자예요. 제자가 스승을 음. 까는 책이 있어요. 음, 아,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실제 있었던 건데 IBM에서 대량 해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음, 그때 늘 초대받는 사람이 긍정 심리학 심리학 강사. 음, 자, 여러분들의 하기 나름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음, 이래버리면 당신이 해고를 당하는 것은 당신의 문제야. 당신이 늘 평소에 잘했으면 해고 당했겠어? 음.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야, 이게.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그러니까 긍정심리학 자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긍정심리학 자체는 괜찮은 개념인데 음, 이것이 남용되는 순간 음, 이게 사람들을 오히려 더 뭐 그런 거고 또 그 음. 독일 우리나라 사람인데 독일 철학자 한병 누구죠? 한병철? 네, 한병철.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네, 책도 역시 긍정심리학을 까는 책이에요. 네, 네. 예. 구조, 이 구조의 문제죠. 긍정 하다 보니 음, 사람들을 오히려 더 피로하게 만든다. 음, 그래서 피로사래예요. 그래서 그거는 긍정심리학을 오용한 거고. 어. 음.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심리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심리학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을 네, 오용하거나 남용을 네, 해서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맞아요. 한병철의 그 피로사회에다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네, 예. 아, 참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데 음, 한병철 씨의 최신 최근작이 또 나왔는데 음, 야 이거는 되게 저로서도 참 읽기 힘든 책이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드는 책이 있어요. 과연 음. 뭘까요? 제목이 나중에 보십시오. 네. 자, 좀 더 해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벌써. 그죠? 네. 자, 우리 이정 선생님 좀 읽어볼까요? 네, 폭력 정당화 대 악의 평범성. 아이만의 무사유는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류의 무사유다. 그냥 생각 없음 정도가 아니다. 사유의 시끄러움과 번잡함을 의도적으로 잠시 우회하는 무념무상, 참선 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아이만은 독일 점령지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숫자를 계산 합산했다. 그는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일을 반복했다. 그는 숫자 계산 업무와 인간 대상 폭력 행위를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했다. 연결해서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연결해서 그것은 생각. 인간성에 대하여 비인간성으로 맞선 중대 범죄다. 그래서 어 이걸 그좀 어거지로 시스템 사고 연결한다면, 음, 그 제가 시스템 사고를 강의할 때 첫 단계는 뭐 피드백 얘기하고 뭐 지연 얘기하고 좋은 개념인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전략을 세우기를 음, 시스템 사고의 첫 입문 할 음, 때는 연결성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연결 게임, 뭐 그런 이등변 삼각형 게임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와,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음, 이 연결성이 기본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풍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음, 나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음, 이런 식으로 해요. 그 훈련만 많이 해도 이 여기서 악의 평범성에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바로 연결되면서 예컨대 고등학생이라면 시스템 사고 연결성 얘기하면서 이 음, 악의 평범성까지 갈 수 있어요. 이야기의 논의를 얼마든지. 음. 그냥 생각 없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요게 참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저한테는. 예. 사실은 사유한다는 것은 시끄럽고 번잡하가요.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즐겨야 되는데. 어, 이제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 화두를. 예. 자, 좀 계속 내친 김에 읽어주시아요. 한편 유대인에게 직접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히틀러 집권기에 있었다. 1940년대 초반 유대인 대상 폭력 집단들이 말 그대로 전성기를 맞았었다. 특수작전 집단 준군사 조직 아인자츠 그루펜, 아우슈비츠 수용소 친위대원, 그리고 101 예비 경찰대대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아인자츠 그루펜의 잔혹성은 문서 또는 영상으로 남아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유대인을 줄지어 세워놓고 근접 사격으로 그들을 쏘아 구덩이로 떨어지게 한 유사 군인들이 아인자츠 그루펜들이었다. 악의 다음, 상징이자 악의 상징들. 다음으로 브라우닝이 그치. 절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다음으로 브라우닝이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목한 101 예비 경찰 대대가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뇌수가 터지고 핏물이 흐르는 폭력 현장에서 대단히 필사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추구했다. 경찰은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총을 쏠 거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눈 딱 감고 한순간만 견디면 될 테니까 등등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치열하게 사유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눈앞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인간을 고려하고 참작하며 사유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도한 폭력 행위를 수행하는 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다. 안 그러면 미쳐버릴지 모르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번엔. 네. 100일 예비 경찰 대대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집단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친위대원들을 들 수 있다. 마침 아렌트가 이 사람들을 직접 벌어낸 에세이가 있다. 제목은 심판대에 오른 아우슈비츠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친위대원들은 아기를 공중에 집어던져 총으로 맞추는 내기를 하거나 산채로 불속에 던지거나 벽에 내리쳐 두개골을 부수곤 했다. 고약한 폭력 행위다. 이 글에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왜? 아이히만과 아우슈비츠 친인 대원들을 다르게 대우하지? 궁금할 것이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폭력의 정당화 문제와 결이 다른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광주에 들어가고 또는 4.3 때 제주에 들어갔던 사람의 그런 폭력성, 잔인한 폭력성, 공분을 일으키죠.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공분을 일으키긴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공분만을 생각해서는 거기서 주는 어떤 성찰, 우리 한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럼 내가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면 안 돼. 이거면 이게 다일까? 이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한나 아렌트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물론 자신의 폭력을 훗날 논리적 혹은 자기 방어적 감정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사유할 수 있었고, 실제로 생각이란 걸 했다.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그 사이에서 말이죠. 네. 눈앞의 유대인들을 인간관계 차원에서 사유했다. 이는 아이히만이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오해를 정돈하자.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익명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잠재적 아이히만으로, 따라서 아이히만이 대표명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간관계란 말을 갑자기 끄집어 나왔어요. 이 칼럼에서. 왜 그랬을까요? 인간관계란 표현이 앞에서는 없다가 갑자기 이전 단락에서부터 관계라는 말을 탁 끄집어냈어요. 약간 뜬금없이. 인간관계 안에서 인간성을 근거로 사유하는 사람은 아이히만 같은 무사유의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내게 다정하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갖고 왔는데 이것이 이 칼럼의 앞부분에 바로 직전에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냐면 연결이란 단어. 어디 있었죠 아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시스템 사고하고 연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음, 하여튼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막 사용했던 거. 음. 끝이네요. 그래, 그래서 이 칼럼이 끝입니다. 네. 뭐, 이게 수학처럼 어떤 깔끔한 결론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이게 철학적 사유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제 약간 잔상이 나오면서 뭐지? 뭐 이런 거. 네. 자, 그 어떠십니까? 어, 관계를 생각한다면 무사유의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음, 생각해 볼 때, 어, 우리 학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공동체성하고 네. 연관이 된다고 그렇죠. 보여져요. 네, 네. 따라서 공동체성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가져야 할 지향성을 여기서도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동성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다룰까? 아, 그렇다면 공동성을 다룰 때는 이하면 연결성을 강조하고 이런 행동의 영향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네, 네. 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보편성, 일반성, 이런 의미로 읽혀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용어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어,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기보다 악의, 여기는 무사유라고 표현을 했네요. 악의 음, 무지성,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좀 힘들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밑에 다른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관계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사유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자기 나름의 그, 어, 변명 또는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시켰던 과정이 있는 사람과 그 아이만처럼 생각 없이 그 자기가 하는 일의 영향,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저질렀던, 시키는 대로 했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음, 부분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네. 평범성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진짜 이 칼럼에 따르면 무사유의 평범성, 아, 무사히 공범성 뭐 그것도 좋고요. 왜냐면 악을 무사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른 악도 악은 악인데 여기 여기서 네, 아이만의 악은 또 다른 악이다는 어떤 다른 사유에 그 대한 악인 것 예, 같아요. 네. 아, 여기 아까 여기 이 단락에 나와 있잖아요. 숫자 계산 업무와 인간 대상 폭력 행위를 연결할 생각하지 못했다. 아까 그거 네, 정창 박사님 말씀하셨던 연결이란 단어가 이게 처음 나오는데, 그 아,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저 표현 때문에 네, 네, 요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음, 자, 모니터에서 엑셀 엑셀을 가지고 계산하고 문서 작성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 음, 따분하게 따분한 일상이잖아요. 음, 이 베네럴티 평범성에서 우리가 특별하지도 않아. 늘 해왔던 거야. 그런 업무가 아이 희망도 했다는 거죠. 음, 어, 이 지금 영어식 요 표현에서 나온 것처럼, 네, 늘 해왔어. 뭐 새로운 것도 아니야. 어, 아주 흥미롭지, 뭐 나를 막 자극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따분하게 오늘도 내 일을 한 것일 뿐인 거예요. 아이 희망은. 어떻게?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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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계산, 숫자 노름, 음. 책상 물림에서 특히 서류 음. 작업을 했죠. 아까 끔찍한 뭐 총을 쏘고 아이를 뭐 공중에 올려서 총을 쏘고 뭐 이런 거 안 했어, 이 사람은.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어 문서 작업만 했을 뿐이에요. 문서 작업.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엄청난 화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문서 작업하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돼요. 네. 아, 대표적인 누가요?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그 모든 문서 작업들 다 된다니까? 어? 학기 말만 되면 무지하게 바빠지고 뭐 이런 거. 예. 아, 자동화된 기계처럼 뭐 하는 그런 활동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제동을 거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번잡하게 나의 생각을 시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음, 음, 이, 이 비넬러티, 이 평범성이, 나의 삶 속의 평범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할까? 과연? 어떠세요? 이런 아,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 삶의 평범성, 내 음, 삶의 비넬러티가 음, 어떻게 연결되는 거, 내 서류 작업의 결과가 음, 어떤 일로 연결되는 거지? 음,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음, 근데 그거를 음, 시끔찍하게 아이 희망하고 연결돼?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리 봐도 지금이 음, 나치 조건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야, 무사유가 죄다. 이것도 너무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 무사유의 얘기가 어떤 그 대상, 그 지금 하는 일의 연결인데 그 연결을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결 그 주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대상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주는 인간들이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무사유가 좀 그래서 근데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튼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지 못하는 무사유.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인간 숫자 계산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업무, 서류 업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인간성으로 여기서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저도 조심스러운 게 방금 이정수 선생님 표현하고 박경호 선생님 표현을 저는 좀 짬뽕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 방금 모든 문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한번 깠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제- 네, 솔직히. 어, 근데 아, 여기서 이제 박경호 선생님 음, 말씀하신 게 저는 그 좋아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반복적으로 일상의 비넬러티로 평범 속으로 했던 그 많은 작업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을 향할 때, 그 영향이 사람에게 향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내 문서 작업에서 비롯된다면, 중대 범죄를 미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모든 문서 작업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왠지. 저는 그 맥락에서, 네, 생각해서. 저는 그 그림 설명하실 때 그 그림 떠오르는 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그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 거기에 나오는 그냥 네,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조립하는 네, 네, 그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조립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네, 근데 그 매여 있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무기라면 그렇지. 무기인데도 그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 가서는 살상으로 그렇죠.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무기.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낸다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아히만처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또는 찾고 또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을 갖는다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악의 어떤 다름이겠지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이 악의 평범성에서는 그런 생각 없이 주어진 환경이나 뭐 시키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해내야 되는 상황으로 해간다는 것은, 어, 좀 더 생각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이런 비판적인 사고, 금방 이제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가 없지 않고 또 많다면 더 위험한데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죠.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구나. 게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참 잘하셨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좀 되게 자칫한 폭력적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의사결정이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연결성을. 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마저도 아웃소싱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마을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 뒷동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했기 때문에 같이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불을 끌어 나갔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새 불이야 하면 119에 전화합니다. 즉, 불을 끄는 역할은 내 역할과 상관이 없어. 분리가 돼버려요. 이 역할이 분업화가 되면서
나의 생각이 끊어져요. 저 역할은, 불 끄는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웃소싱의 또 다른 이면이에요. 근데 아웃소싱은 또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 각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소방서의 시스템은, 각 서브 시스템은 최적화하려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이 아웃소싱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사고의 연결성은 계속 끊어져요. 근데 아웃소싱 하면 할수록 시스템은 더 복잡하게 연결되고. 네. 음, 그래서 그러한 연결성을 우리 교육에서 계속 끊임없이 좀 훈련시키면 어떨까? 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별게 아니라 그런 연결성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을 비판적 사고를 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에 무장한 그런 사람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음, 돼요. 그것을 잘 할 음, 수 있도록 돕는 사고가 시스템 네. 사고.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디자인 띵킹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디자인 띵킹은 일단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과거에 없었던 지연된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시스템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관찰하면서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시스템서가 이래저래 저는 참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시스템서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떠드는 사고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예. 시스템 사고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그 우리 그 이정 선생님이 읽으셨던 내용 포인트에서 왜 시끄러운 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시끄럽다는 거? 금방 안 찾아지네. 와글와글 시끄럽고 그거 어디 있죠? 여기 딱 바로 얘기했었구나 이거요. 이거. 사유의 시끄러움과 번잡함이 예, 이 요구하죠. 시스템 사고는. 근데 학생들은 즐거운 이유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진하게 못했는데 시스템 사고에서 정답이 없이 막 떠들 수 있으니까 막 떠들더라고요. 얘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죄송스럽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연장선에서 두 번째 컬러 한번 좀 해볼 거고요. 여기에 요거 클릭하면 이제 일본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음, 일본어를 제가 번역한 게 옆에 있습니다. 네, 음, 클릭하시면 네. 그래서 악의 평범성 일본 철학자의 칼럼.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링크 오케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이번 두 번째 칼럼이 얼마나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오늘 했던 칼럼 덕분에 우리가 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 수준이 좀 높아졌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시선이 또 있는지 좀 음, 재밌게 좀 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시스템 사고하고 연결해 보는 것도 뭐 음, 재미삼아 장난삼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재밌어요. 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좀 철학적인 개념 중심이지만 인과순환 지도를 한번 좀 그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음, 어떤 생각이, 어떤 개념이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이래서 이 악의 평범성이 만들어지는 건가? 음, 그게 뭘까? 예, 음. 예.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네.
오케이. 괜찮으셨나요, 오늘?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음. 이런 재미있는 거를 우리만 알지 않고 학생들도 알게끔 한번 아, 언젠가 좀. 저는 아까 네. 좀 살짝 빼먹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악의 평범성에 관련된 게 인간에 대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생태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악의 평범성,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음. 그것, 우리가 사는 그 환경, 아, 음. 그 네. 결국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고 음. 또 우리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음. 변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음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저- 좋은 화두를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유의 시끄러움과 번잡한 그 말이 음. 계속 남네요. 네.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생각하게끔 사유의 시끄러움과 번잡함을 어, 주는 수업, 음. 어, 참 어, 할 수 있어요. 애들에게 어떤 그러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함 그런 거를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사들 스스로가 사유의 번잡한 시끄러움에 대해서 귀찮아한다든지 좀 그런 경향이 사실 있죠. 그래서 음. 그런 학교 문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계속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더 고마운 거죠, 뭐. 네. 오케이. 유장 선생님, 뭐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만은 그 자기 본분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폭력행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음. 나중에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생각을 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음. 자, 네. 이정 선생님 또 뭐 코멘트 할 거 있어요? 사회의 시끄러움과 번잡함을 음. 안 음. 하려고 요즘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니, AI 덕분에 사회의 시끄러움과 번잡을 더 즐길 수 있다니까. 아, 네네. 그런데 그걸 역으로 또 생각하니까 아까 클라라랑 대화하면서 여기 일원으로 이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공존하는 시대다. 아, 네. 네. 그렇지. 네. 그런 걸 그런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저도 그냥 제가 평범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일단 단어부터 어휘부터 이렇게 짚어주신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네.